광주시가 연 트램 도입 토론회에서 기술적 요인보다 공감대 형성이 사업 성패에 더 중요하다며 공론화 과정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광주시가 복합쇼핑몰 사업계획서 접수를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지만 신청서를 낸 업체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광주시의 국비 지원 요청도 순차적으로 밀리게 됐습니다. 광주의 한 공장에 드론이 추락해 불이 났습니다. 드론 추락 화재가 늘고 있고 광주에는 드론 연습장까지 있어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KBS 9시 뉴스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의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인 트램 도입을 두고 광주시와 광주시 의회의 각자 행보가 시작됐습니다. 어제 광주시 의회는 트램 도입과 관련한 광주 시민의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오늘 광주시는 처음으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본격적인 공론화를 시작했습니다. 트램 필요성에 대한 시민 공감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유승용 기자입니다. 트램은 건설 비용 대비 수송 용량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평가를 받고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인식됩니다. 도입을 추진하는 국내 다른 도시가 지난해 기준으로도 13곳에 이를 정도입니다. 하지만 트램 자체 찬반 논란이나 정치적 이유에 따른 변경, 노선 설계 갈등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광주시 트램 도입 토론회에서 무엇보다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주문이 나온 이유입니다. 주민들이 참여함으로써 이제 사회적인 갈등을 최소화시키고 빠르게 도입하고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이런 주민 협의체 구성하는 이게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대중교통수단 간 명확한 역할 분담, 도로 이용과 도시 공간 구성에 대한 뚜렷한 방향성 속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종합적으로 대중교통 위주로 가겠다. 그 외국처럼 여기는 도로가 차들이 못 들어오게 하겠다라는 이런 반드시 교통 수요 관리 정책과 관련된 게 병행이 돼야 됩니다. 수소 트램이나 배터리를 쓰는 이른바 무가선 방식의 기술 경제적 쟁점, 도시철도법에 따른 제도적 제한도 장기적인 숙제로 제시됐습니다. 지금 지자체도 그걸 검토했다가 이제 배제를 했죠. 그러니까 시스템에 대한 검증을 사전 타당성 영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앞서 시의회 여론조사 결과에선 트램 도입 찬성이 30%, 반대가 45%로 부정적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는 트램 공론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사전 타당성 조사를 위해 내년 본 예산에 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광주시가 복합쇼핑몰 사업계획서 접수를 공식화한 지 2달째입니다. 아직 광주시에 계획서를 낸 곳은 없는데요. 우선 백화점을 확장하겠다는 광주 신세계 또한 행정 절차를 미루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최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8월 백화점 확장 계획을 발표한 광주 신세계. 동시에 신세계 프라퍼티도 어등산에 복합 쇼핑몰인 스타필드를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준비에 들어간 건 광주 신세계입니다. 백화점을 넓히기 위해서 인근 도시계획 도로의 선형 변경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 변경 신청서를 당초 지난달 말 광주시에 제출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신청서 접수는 한 달째 미뤄지고 있습니다. 광주 신세계와 광주시가 특혜 시비를 우려해 공공기업 방안 등을 놓고 사전 조율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타필드 사업계획안 제출도 늦어질 전망입니다. 부지가 소송 중인 데다 다른 유통사들의 사업 구상도 구체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일신방직과 전방 부지 일부에 복합 쇼핑몰인 더 현대를 짓겠다고 밝힌 현대백화점 그룹도 사업 계획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공장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자 측 역시 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사전협상 제안서 제출을 미루고 있습니다. 협상 제안서 제출 기한이 다음 달 24일인 만큼 제안서에 포함될 더 현대 측의 사업 계획이 다음 달에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지 4곳을 검토한 롯데 측은 올해 안에는 쇼핑몰에 대한 입장을 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유통사들의 실행이 늦어지면서 광주시가 사업 계획안을 토대로 준비하려던 국비 지원 사업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사업 계획서가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또 그 부지가 정해지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사업을 발굴한 그런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넣기 힘들고 다음부터 우리가 어떻게든지 발굴해서 넣을 계획입니다. 대통령 공약으로 논의가 불붙었던 복합 쇼핑몰.
대형 유통사들의 눈치 싸움과 관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취임 이후 첫 행보로 광주 지역에 있는 협력업체를 방문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회장이 오늘 28년간 삼성전자와 거래를 해온 광주 지역의 협력업체를 방문해서 협력회사와의 상생 협력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협력회사를 방문한 것은 미래 동행 철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겠다는 이 회장의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광주에서 드론 한 대가 공장 건물 옥상에 추락해 불이 났습니다. 빠른 진화로 큰 피해는 막았지만 앞으로는 드론 추락 화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건물 옥상 벽이 검게 그을렸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광주 북구의 한 공장 건물 옥상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근 하천에서 날린 무인 비행기가 배터리에서 불이 나며 옥상에 추락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불은 공장 직원들이 발견해 10분 만에 꺼 큰 피해를 비켜갔습니다. 뭐지 하고 봤는데 이제 드론이 와서 이제 여기 박아가지고 수화기랑 이제 물이랑 퍼가지고 이제 열심히 껐죠. 불이 난 공장에서 1.2km 떨어진 곳에는 광주 북구가 운영하는 드론 연습장이 있습니다. 연습장 주변에는 공장 등이 산재해 있어 같은 사고가 반복된다면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드론이 대중화되면서 화재도 느는 추세로 지난해에만 드론 화재가 10건 발생했습니다. 올해 3월 경남 산청에서는 드론이 야산에 추락하면서 임야 5,000제곱미터가 탔습니다. 전문가들은 날씨가 추워질수록 드론이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다며 비행 전 점검을 강조했습니다. 날씨 변동에 따라서 이게 갑자기 또 이게 전압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는 또 추락 위험도 있어요. 또 조종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사람이나 차량이 많은 곳에 드론을 날리는 것을 자제하고 비행 전에 신고를 생활화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음주 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차량에 치인 20대 배달 노동자가 끝내 숨졌습니다. 어제 0시쯤 도주 차량에 치인 오토바이 배달 노동자가 다발성 골절 등으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어젯밤 숨졌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도주 차량 운전자 A씨를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에서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바꾸고 추가 조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A씨는 27일 0시쯤 음주 단속을 피해 도주를 하면서 오토바이와 화물차를 들이받은 뒤 차량을 두고 달아났다가 인근 시민에게 붙잡혔습니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50대 통근버스 운전자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숙취 운전이 드러나 입건됐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오늘 새벽 5시 20분쯤 광주 송정 고가차로 근처에서 통근버스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로 54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수준인 0.084%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선 운항을 늘렸던 항공사들이 다시 국제선 편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이용객 100만 명을 달성한 여수공항도 항공사들의 국내선 축소로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중단된 항공사 손실보상 등의 재정 지원이 절실해 보입니다. 보도에 이성각 기자입니다. 평일인데도 제주로 여행을 떠나는 여행객들로 여수공항이 붐빕니다. 하지만 여수를 기점으로 김포와 제주 노선을 운항하던 제주항공은 며칠 뒤면 항공편 운항을 중단합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선에 투입했다가 해외여행 수요가 늘자 항공기를 다시 국제선으로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국제선을 실제로 띄워야 슬롯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 변화로 국내선 항공기를 국제선에 투입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이용객 116만 명을 기록하는 등 모처럼 여수공항 활성화를 기대했던 지역사회는 제주항공 철수에다 추가 감평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운항객의 40% 정도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수공항이 앞으로 좀 활성화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지역사회에서 불거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지난해 항공사 손실보전에 10억 원을 지원했던 전라남도가 올해부터 중단한 것도 아쉬운 대목입니다. 항공사마다 내년에 항공기를 추가 도입할 예정인 만큼 신규 취항을 유도하기 위해서도 손실보전제도 부활이 절실합니다.
항공사 입장에서는 그 손실 지원금이 아마 그 노선을 우선적으로 취항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라남도는 여수공항 활성화 차원에서 올해 중단했던 항공사 손실 지원금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광주시 남구는 지방자치단체로는 독특하게 남북교류협력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통일열차까지 운행해서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그런 광주시 남구가 이번에는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이산가족의 애달픈 사연을 담은 책을 발간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박영숙 할머니는 15 어린 나이에 함경남도 고향을 떠났습니다. 어머니를 남겨둔 피란길.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70년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이를 먹을수록 어머니와 고향이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우리 해수욕하고 놀던 바닷가 그것이 그립고 우리 엄마가 반찬 해주던 거. 막 애기 놓으니까 내가 이제는 엄마 됐다는 소리보다도 엄마가 나를 낳을 때 이렇게 고통했구나. 김준희 할아버지는 북녘에 있는 누나와 형님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뒤 소식이 끊겼는데 90이 가까운 나이가 되니 이제 기다림이 초조해집니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38생이 가려 놓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어떻게 빨리 통일을 이루어 주시라고. 지난해 관련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도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광주 남구는 앞서 이산가족의 사연을 담은 영상을 제작하기도 했는데 올해엔 고령인 이산가족들의 삶을 기억하고 기록하기 위한 책을 펴냈습니다. 전국 자치단체로는 처음입니다. 고향을 잃었고 그다음에 고향뿐만 아니라 가족을 잃게 됐고 근데 이제 그분들의 아픔을 일단은 사회가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번에 발간된 책은 통일부와 전국 지자체, 학교 등에 배포돼 교육용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지난 4월 순천의 한 골프장 인공연못에서 발생한 이용객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경기보조원 36살 A씨와 안전업무 담당자 51살 B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A씨와 B씨가 골프장 이용객에게 성인 키 이상 깊이인 인공연못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안전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은 점 등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이번 사고가 중대시민재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광주 청년 프리랜서 네트워크 준비 모임은 오늘 광주 NGO센터에서 증언대회를 열고 프리랜서 노동자의 인권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증언대회에서는 각 분야의 프리랜서가 증언을 통해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 열악한 노동 현실을 고발했습니다. 광주 청년 프리랜서 모임은 표준계약서 확대 보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